이번 수업에서는 첨부 파일 두 개를 우선 받아 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재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임의로 제가 우선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수업하실 때 혹은 설계를 하실 때 폴더를 정리를 하시고 그 폴더 안에 3D Max 파일과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재질 파일을 꼭 한 곳에 모아 주셔야 됩니다.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3D Max 수업 자료 버전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17 버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버전을 다운 시켜 놨고요. 이렇게 맥스 파일을 제가 이제 하나 받아 놨고 그 다음에 여기 maps라고 되어 있는 zip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꼭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 주시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혹시 압축 푸는 파일이 프로그램이 없다면 네이버에다가 알집이라고 검색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 설치하신 후에 압축 풀기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준비물은 두 개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 때는 큰 폴더 안에 맥스 파일과 재질방을 이렇게 두어요. 저한테 이번에 이 3D Max 파일만 보내신 분들은 제가 그 재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재질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질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재질을 보낼 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주지 않을 경우 되게 지저분하거나 여러분 본인도 재질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맥스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파일을 열었고요. 이 파일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작업했던 공장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수업에 사용하려고 공유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재질창 제 첫 번째 구슬 재질로 적용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슬 재질로 적용이 됐고 이번에는 이 재질을 새로 만들거나 크게 뭐 수정할 계획은 없고요. 여기서는 조명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재질의 이제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행히도 재질의 경로가 뭐 잘 잡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파일을 D 드라이브에 옮기게 되면은 이 맵스, 이 경로, 고유의 경로가 이 C로 잡혀 있는데 D로 옮기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뜰 수도 있어요. 재질을 찾을 수 없다고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맥스 파일을 준비를 하고 재질 폴더도 한 곳에다 모아놨죠. 이렇게 맵스 안에 모든 재질을 제가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파일 들어가셔서 여기서 Save As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레퍼런스에 Asset Tracking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도 있네요. Shift T라고 Asset Tracking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뜹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거는 그 재질의 고유 경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OK가 아니라 뭐 found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 missing으로 아예 재질을 못 찾는다고 뜹니다. 이때 재질을 못 찾을 때는 이게 회색 빛이 돌아요. 이렇게 선명한 빛이 돌지 않고 첫 번째 선택하고 Shift로 모두 잡아줄게요. 그러고 나서 재질 경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Set Pass라고 있어요. Set Pass. Set Pass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재질의 경로방을 직접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 부분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 떠 있는 폴더를 이동하셔서 저는 이제 맵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맵스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재질을 모은 방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Use Pass라고 OK까지 해주셔야 완벽하게 재질의 이름 건축 공장 설계 아까 제 폴더 이름 경로 맞죠? 건축 공장 설계 맵스. 그래서 이거 재질을 정확히 경로까지 맞춰 주셔야 재질이 뜹니다. 이거는 팀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약속이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우리 이제 새로 배운 재질 창을 좀 띄워 볼게요. 제가 이제 즉석에서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V-Ray 재질을 만들려고 했더니 V-Ray 재질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렌더 활성화를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렌더 설정값 들어가서 제가 드린 렌더 설정값, 이건 이제 새로 만든 거죠. 필요한 렌더 설정값만 불러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질 들어가면 V-Ray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V-Ray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요. V-Ray MT를 우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더블 클릭해서 뭐 이름은 그냥 가볍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디퓨즈에다가 이미지 재질, 그 다음에 비트맵 재질 넣기. 우선 D 드라이브로 와서 제가 그동안 뭐 작업했던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뭐 재질 뭐 필요한 거 뭐 재질 방에 와서 나는 이 재질이 필요하다. 요거를 그냥 오픈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박스. 이거는 지금 예시입니다. 예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재질 넣었어요. 재질 보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아까 이렇게 건축 공장 설계 맵스라는 방 안에 있던 거를 사용을 한 거였는데 지금 새로 넣은 재질은 D 드라이브에 있던 재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파일 레퍼런스 어셋 트래킹을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면 잘 오다가 갑자기 얘만 D로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재질을 친구한테 보내야 돼요. 재질까지. 그럼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넣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재질이랑 이 3D를 한 번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 Save As 바로 밑에 보면 아카이브라고 있어요. 아카이브를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기록 보관소에 관련된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건축 공장 설계라고 만든 폴더에다가 뭐 이름은 그냥 3D 수업 자료라고 그냥 3D라고만 할게요. 그럼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지금 이미지가 많지 않아서 저장 속도가 좀 빨랐어요. 이렇게 3D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압축을 풀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작업한 이제 문서 바탕화면에 놔둬서 이렇게 경로가 뜨는 거고요. 이렇게 맵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바탕화면이 되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지긴 하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질은 여기 제 고유 폴더방, 그 다음에 그 작업 폴더, 그 폴더 안에 3D Max, 그 안에 재질, 아까 사용한 재질. 그래서 폴더를 자기가 그 경로에 맞춰서 알아서 정리를 해서 저장해 주는 기능이 바로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저장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압축해서 재질 빠짐없이 보내주긴 하는데 폴더가 좀 지저분해지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3D Max 파일 하나, 그다음 재질 폴더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파일은 이제 삭제를 하고 제가 여기 태양 조명을 가지고 렌더링 하는 것을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설정 값은 우리 앞 시간에 했었던 그 렌더 최종 설정 값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이 Vray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건들지 말고 만약에 이 인벌먼트를 건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Vray로 우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렌더 설정값 수치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설정값에 있는 카목 기본 설정값은 해상도가 4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4000이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엄청 크죠. 렌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뭐 우선 한 1500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할게요. 락이 걸려 있어서
가로 사이즈를 바꾸면 세로가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저 비율은 Shift F, 여기 세이프 프레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을 하고 싶으시면 이때 이 락 버튼을 끄시고 비율을 바꾸셔도 됩니다. 우선 태양 조명하기 전에 카메라부터 잡을게요. 탑뷰로 갑니다. Alt W 누르고 Alt W로 탑뷰를 키워주시고요. 카메라는 제가 Vray 카메라로 할 거고요. 카메라 이 두 번째 피지컬 카메라로 진행합니다. 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해볼게요. 투시도 한 컷, 조감도 한 컷. 우선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Alt W 프론트에서 무브 버튼 눌러서 Y로만 이때 이 부분을 카메라로 한번 봐볼게요. 카메라 뷰. 그러면 대충 이제 이 구도 나오죠. 네,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우선 카메라 지워볼게요. 3D 뷰로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뷰를 계속 찾아요.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찾다 보면 여기 보면 돋보기 있죠? 확대 가능합니다. 돋보기로 확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길게 누르면 여기 사람 이모티콘 있어요. 사람으로 하면 왼쪽 마우스로 움직이면 사람의 타겟으로 조정이 돼서 여러분은 그 위치에 그대로 서 있고요. 이렇게 보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휠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마음에 드는 구도가 됐다. 이때 단축키 컨트롤 C 카메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컨트롤 C 만드는 순간 카메라로 바뀌죠. 피지컬 카메라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이 Vray 카메라로 설정이 되는데 혹시 Vray 카메라가 아닌 그냥 일반 이 앞에 피지컬이 아닌 그냥 카메라로 설치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일반 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드래그로 설치하고 나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은 일반 카메라가 아닌 Vray 카메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C를 눌러주시면 확실하게 Vray 카메라가 들어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나오려면 P, 퍼스펙티브 뷰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일반 카메라군요. 이 Vray 카메라. 지금 보시면 카메라의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생긴 게 Vray 카메라. 컨트롤 C는 일반 카메라 설치네요. 그러면 아까 그냥 컨트롤 C를 하면 안 되고요. 이 Vray 카메라를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러면 카메라가 Vray 카메라 확 들어오죠. 하지만 이 뷰는 3D 뷰예요. C를 눌러주시면 이제 카메라 뷰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제가 Alt W 눌러서 탑뷰로 와볼게요. 태양을 설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명. 이번 첫 번째 영상은 태양 조명 만들기예요. Vray 가셔서 Vray Sun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겟을 위치를 맞춰주시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본 문구인데 이게 뭔지 이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Vray Sky를 만들 겁니까? Vray Sky라는 건 뭐냐면 태양을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하늘이 생성이 돼요. 대신 아니요 하면 하늘이 생성이 안 됩니다. 이 태양빛만 나와요. 태양 고도 올려주고요. 제가 이거 Vray Sky는 투시도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 더 설치할게요. 투시도에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카메라로 설치하는 방식 바로 카메라 가서 투시도 위치 이쪽에서 횡단보도 쪽에서 이렇게 건물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연출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와서 카메라가 제가 두 번째 카메라 바닥에 묻혀있죠. 마우스 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건물이 다 안 보이네요. 그쵸? 건물이 다 안 보이니까 요거 누르시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뒤로 이동하기 버튼이에요.
근데 이동해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이동 말고 이 시야각이 좁아서 그래요. 되게 좁죠, 시야각이. 그러니까 우선 여기 서 있고 여기는 뭐 모델링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딱 여기 서 있고 시야각 수정창 들어가셔서 카메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포커렌스 값을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으로 바꿔주시면 시야각이 넓어지면서 공간이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인도도 좀 넓어 보이기도 하네요. 확대로 해서 최대한 맞춰서 Shift F 눌러보면 이 범위 안에 건물이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우선 투시도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을 제가 고도를 높였어요. 고도를 높인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이제 드린 거 값에서 엔바이러먼트를 불러오는 순간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렌더링에 가시면 여기 엔바이러먼트라고 있죠. 이걸 열게 되면 Vray 스카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린 값에는 Vray 스카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렌더 설정 값에 요 environment 값을 불러오는 순간 이게 삭제가 돼요. 그래서 하늘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냥 작업하실 때 요 Vray만 불러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불러오는 걸로 하시고 거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하셔서 바꾸라고 했던 카메라 값이 있습니다. 카메라 값에 가셔서 자동으로 익스포셔 값으로 이제 자동 노출 값을 체크를 해주시면 렌더링 할 때 빛밝기를 알아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값이니까 그걸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렌더 설정 값 카몬에 아웃풋 사이즈 1500, 1000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늘이 이렇게 푸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엔바이러먼트 값을 빼게 되면 이 하늘 값이 없어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지금 제가 이제 렌더는 이제 끌 거예요. 끄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고도를 요번에 낮춰 볼 거예요. 이만큼. 엄청 낮겠죠? 진짜 많이 낮겠네. 그리고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아, 자, 렌더링이 프론트 뷰로 렌더링이 됐네요.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여기다 대고 렌더링을 했더니 프론트 뷰로 렌더링이 됐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오른쪽을 누르고 렌더링을 해버리면 탑뷰가 렌더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여기 3D 뷰, 카메라 뷰에 노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주셔야 돼요. 하늘의 색감이 좀 달라졌죠. 보시면은 여기 노을처럼 붉은 느낌의 색이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자동 노출 오토 익스포셔 값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밝기가 좀 조절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체크 값을 끄면 좀 더 붉은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태양 고도를 낮추게 되면 뭐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좀 더 낮춰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도 되긴 하는데 내려가게 하지 말고 내려가기 거의 직전까지 진짜 많이 내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이런 노을의 느낌, 붉은 느낌까지는 생기지 않네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어떤 실수였냐면 렌더 설정 가서 제가 드린 렌더 설정 값을 그대로 다 불러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여러분이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설정해 놓은 아웃풋 사이즈 값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렌더링 값에 하늘 environment 들어가시면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또 하나 지금 뭐 보이지도 않네요. 우리가 이걸 체크 안 해서 그래요. 여기에 카메라 값 이거를
자동 노출로 해주셔야지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색감이 잡히고요. 지금 현재 하늘이 빠지니까 태양이 제가 이제 아까 고도 낮추면 이제 붉은 느낌 든다 그랬잖아요. 야, 진짜 붉은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느낌이 드는데 하늘이 빠져서 그래요. 그럼 하늘을 어떻게 다시 넣어야 될까요? 예, 하늘을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는 없고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을 지우세요. 그러고 나서 태양에 다시 가셔서 태양을 새로 만드세요. 제가 태양을 안 눌렀죠? 태양을 새로 넣으세요. 그럼 물어봅니다. 하늘 넣을 거냐고. 그럼 yes. 그리고 고도 살짝 올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잘 나오죠. 그래서 하늘을 왜 넣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sun이라는 걸 사용을 안 할 거예요. sun이라는 걸 사용을 안 하고, 그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잠깐 이걸 퍼스펙티브 단축키 P, 이때 이 셀프 프레임은 거슬리니까 잠깐 끌게요. Alt W로 확대를 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뭐 저녁의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 내부에서 뭐 빛이 나오는 거야. 근데 렌더링을 아무리 돌려도 이제 여기다가 뷰 하나 설치할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또 카메라 뷰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C, 그다음에 C. 세 번째 카메라. 이게 어려우면 직접 여러분은 탑배에다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할 거야. 뭐 조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V-Ray 라이트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할 건데, 여기다 난 스피어라는 조명을 쓸게. 이건 이따가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여기다가 난 이걸 설치를 해보겠어. 그리고 렌더링을 딱 돌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느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선을 쥐었는데 하늘이 보이죠. 그때는 렌더링 값 들어가셔서 엔바이먼트 이 스카이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빛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상 완전 암흑입니다. 달빛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스피어를 설치하고 나서 렌더를 돌리면 이렇게 이런 효과가 생기죠. 완전 밤중에 이 스피어 조명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가로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잘 보시게 되면 얘로 인해서 이 빛이 이거 유리죠. 유리에서 빛 반사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을 만드시고 삭제할 때는 하늘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태양이나 하늘을 지웠으니까 여기 있는 VLAI 라이트, VLAI IS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조명들을 설치를 할 건데, 이 카메라가 사실 좀 거슬려요. 눈에 띄는 게. 그래서 카메라를 지울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라면. Shift 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숨겼다, 보이게 했다. 또한 Shift L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조명을 잠깐 안 보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 작업할 때 걸릴 수 있으니까 Shift C 혹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면 Shift L. 우선 카메라를 잠깐 숨길게요. Shift C를 누르고 보시면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딱 이 정도 구도를 잡아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볼게요. 카메라 설치 방법은 3D 뷰에서 V-Ray 카메라를 쓸 거니까 V-Ray 카메라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그냥 드래그 아무데나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시는 순간 그 카메라가 잡힙니다. 잘 됐는지 볼게요. 카메라 4. 카메라 잘 들어왔죠? P로 한번 나와 볼게요. 여기 카메라가 설치된 게 보이시죠? 제가 이제 다시 카메라로 4번 카메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해볼 건데
라이트에 있는 플레인, 돔, 스피어, 메쉬, 뭐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디스크는 V-Ray 4에서 새로 생긴 조명이에요. 플레인 한번 먼저 설치해 볼게요. 플레인은 뭐냐면 우선 제가 이제 V-Ray 카메라 이제 이따 이 보이는 3D 뷰로 잠깐 왔어요. Shift C 눌러서 카메라 안 보이게 하고요. 이 부분만 지금 조명을 임시로 좀 설치를 할까 합니다. 임시로. F3을 누르면 이렇게 3D가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조명을 설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플레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볼 건데, 플레인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조명을 뜻해요. 이 사이즈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위치는 높이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방향은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Alt 눌러가면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조명이 안 나와요. 물체 안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선 플레인 조명부터 설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설정에 들어가면 조명은 크게 밝기 값, 그래서 여기 멀티플러 값이라고 있는데 여기 멀티플라이어 값이 있는데 멀티플라이어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으로 되어 있죠. 이 값이 강한지 작은지 몰라요. 조명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물체가 잡히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모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이트로 바꾸면 바로 조명만 잡힙니다. 다른 건 안 잡혀요. 대신 나중에 이거 라이트로 되어 있으면 물체 수정할 때 안 되죠. 모드 선택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 라이트로 우선 할게요. 이때 카메라 뷰 갑니다. 4번 카메라 왔어요. 그리고 뭐 이 부분 조금 확대를 할게요. 예. 지금 현재 빛밝기 30으로 되어 있는데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이런 식으로 조명이 비춰지네요. 밝기 값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환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설정 값에 V-Ray 카메라 여기에 자동 노출, 오토 익스포시어 값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선은 플레인 조명 값은 이러한 느낌이고 그 다음 조명을 또 설치를 해볼게요. V-Ray 라이트, 라이트 안에 그러니까 이 효과는 똑같아요. 단지 그 조명의 형태만 다른 거예요. 돔은 얘만 예외입니다. 돔은 예외예요. 돔은 제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따로 설명할게요. 돔은 스피어 갑니다. 얘랑 똑같은데 단지 스피어는 9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스피어 9 이렇게 9로 되어 있는 조명입니다. 제가 잠깐 탑뷰로 올게요. 9 같은 조명은 사실 여러 개를 설치해 줘요. 사이즈도 지금 요게 지금 반지름 값인데 한 50 정도? 요 정도 사이즈를 줘도 이게 작은 사이즈 절대 아닙니다. 이때 복사를 할 거예요. 카피하지 마세요. 특히 이러한 반복되는 조명은 절대 카피하지 마세요. 인스턴스 해주시고 인스턴스 해주실 때는 뭐 개수 2개 그럼 이렇게 돼서 이쪽 방향으로도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다. 4개 더. 그러면 요 조명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플레이는 잠깐 이제 지우고 요 조명을 이번에 여기다 넣어 볼게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다 두고.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시 렌더링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입등 같이 스피어 매입등 그러니까 구로 되어 있는 조명 있잖아요. 전구 조명. 근데 전구 조명이 바깥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전구 조명을 디테일하게 하실 거면 실제로 거기 구멍을 뚫고 넣는 방법. 뭐 진짜 구멍을 뚫어서 넣어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이거 선택창을 올로 바꿀게요. 안 그러면 모델링 못 만드니까 즉석에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렉탱글을 그려요. 그 다음에 서클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 우선 여기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 렉탱글 마우스 오른쪽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러면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태치를 합쳤어요. 이때 전체선 이거 복사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한 거니까 자동으로 어태치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요. 다 잡고 또 시프트, 복사는 시프트죠. 지금 시프트로 복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태치가 되어 있으면 그 내부에 있는 거는 구멍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를 익스트루드 하는 순간 한 200 정도? 너무 크죠? 100.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보이시죠? 들어가는 게 안쪽에 구가 있는 것처럼. 프런트 뷰에서 한번 와서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잡고 제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좀 해볼게요. 뭐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이 부분에 이렇게 P 눌러서 확대해 가지고 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됐어요. 네, 다시 카메라 뷰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이 천장 이게 렌더링이 좀 오래 걸리니까 부분 렌더로 이 부분만 돌릴게요.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조명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방이 다 밝아지고 이 천장이 타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간접등처럼 은은해요. 단점은 뭐냐? 어두워요. 아까는 이 틀이 없었으니까 사방으로 빛이 반사되니까 더 밝긴 하죠. 근데 저 안에 넣게 되면 좀 더 어두워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이것도 이제 지울게요. 네, 조명 값으로 설정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조명 한번 볼까요? 누구 남았지? 조명에 라이트, 제가 돔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아예 따로 보여드릴게요. 메쉬, 메쉬 조명 잠깐 넘어갈게요. 디스크. 왜냐면 스피어랑 이 디스크라는 조명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디스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스피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스크는 차이점.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퍼스펙티브 P로 눌렀어요. 디스크 이게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이게 좀 잘리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잘리는 이게 만약에 잘리는 효과는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걸 또 안 쓰자니 또 깨지는 효과가 안 잡히고 디스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레인이랑 비슷해요. 플레인인데 그러니까 이 스피어와 플레인을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인 상태인데 플레인은 사각형이죠. 얘는 원형이죠. 스피어는 구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생긴 조명입니다. 그래서 요 원형으로 된 아래로 떨어지는 조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명을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보이게끔 그러니까 스피어랑 약간 개념이 비슷해요. 어찌 보면 이런 매입하는 조명을 쓰라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빛이 발생해서 천장이 타는 일이 생기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위에 렌더링 하게 되면 위에가 그냥 까맣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그 방향으로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Alt Q 눌러서 얘만 보기 했습니다. 얘를 그럼 위로 비치고 싶어요. 그럼 간단하죠. 미러. 미러 할 때 Z. 위로 하면 돼요.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복사 안 할 수도 있고 캔슬하면 다시 취소가 되고 원래대로 나올게요. Alt Q는 이 Isolate Selection 이 부분입니다. 카메라뷰 다시 와서 또 렌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조명이 효과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모양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쉬 조명과 그 다음에 돔 조명. 제가 이제 돔은 따로 만든다 그랬어요. 메쉬 조명은 뭐냐면 이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우선 3D 뷰로 나와야 돼요. 3D 뷰로 나와서
주전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물체에 들어가서 주전자. 꼭 조건은 3D. 컬러, 재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넣어봤자 어차피 적용 안 됩니다. 조명 들어갑니다. 여기에 V-Ray 라이트에 메쉬라는 조명이 있어요. 메쉬. 메쉬는 여기다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메쉬가 생겨요. 이렇게. 사이즈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창에 들어가셔서 쭉 보자. 메쉬 라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피크 메쉬라고 있죠. 피크 메쉬. 피크 메쉬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물체에 넣으세요. 근데 안 잡혀요. 왜? 라이트로 설정되어 있죠. 모두 설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피크 메쉬 넣는 순간 잘 넣어야 돼요. 바닥에 놓으면 이 바닥에 다 조명이 되어 버립니다. 주전자 잘 잡으세요. 혹시 실수하면 컨트롤 Z 눌러주시고 주전자 자체가 그냥 빛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카메라 4번 렌더 돌려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이 주전자가 그냥 하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생긴 조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독특한 조명을 모델링 꼭 3D로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메쉬 조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삭제. 이번엔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냥 뭐 스피어 구의 형태를 스피어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 요런 조명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조명 실제로 있죠. 요걸 한다. 라이트로 가셔서 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를 메쉬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툭 클릭. 이때 마우스 오른쪽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 설정창을 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피크 메쉬. 이때 혹시 피크 메쉬가 안 잡힌다는 거는 이렇게 올 모드 선택으로 했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 여기다가 넣을게요. 조명 들어갔죠? 이 조명 들어갔죠? 여기다 이렇게 또 설치해 볼까요? 임의로 카메라 잡고 이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형태 자체가 조명이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설치가 됐는데 렌더링이 V-Ray 선을 썼을 때보다 확실히 오래 걸려요.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공간, 밝은 공간 이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상도도 640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만약에 이걸 4000으로 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 생기긴 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이제 돔 조명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모든 조명은 다 지워버릴게요. 라이트에서 약간 메쉬 조명까지 혹시 뭐 여기 엠벌먼트 V-Ray 선이 있다던가 뭐 모든 조명은 깔끔하게 다 지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뭘 할 거냐면 제가 아이소메트릭을 하나 만들 건데 모두 선택하고요. 이 건물 지금 하나 그룹으로 잡혀 있어요. 요거만 우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만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 물체만 잡고 얘만 보이게 하기 체크. 얘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슬라이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슬라이스가 S 누르면 찾기 쉬워요. 여기 슬라이스 여기 있죠? 자르기. 단면 자르기인데 우선 가운데로 잘 잡혀지네요. 슬라이스 플랜을 누르면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좀 느려요. 이거 계산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위를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위를 다 잘라주죠. 나는 위치를 좀 더 올릴 거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플랜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주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깨지는 현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좀 자르긴 했어요. 이때 조명은 VA 라이트의 돔을 보여드릴게요. 돔이라는 건 뭐냐면 우측에다가 그냥 설치하세요. 가운데 그리고 무조건 하나만 설치하시고요. 밝기값 멀티플라이어 값이 1로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엄청 밝은 조명입니다. 얘는 저 멀리 있어도 확대를 해도 사이즈가 계속 같죠. 무슨 뜻이냐면 내부에도 밝혀지고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밝혀집니다. 이 조명 하나로. 그래서 옆에다 제가 설치해 둔 거고, 카메라는 굳이 V레이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소메트릭 할 때는 그냥 제가 일반 카메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컨트롤 C, 일반 카메라 컨트롤 C로 했고,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할 때 설정값 뭐 아까 우리 했던 그 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 해상도가 낮아서 그래요. 지금 해상도가 낮은데 이거 렌더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카몬 기본 설정에 들어오셔서 락 버튼 한번 누를게요. 이거 제가 3000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3000. 그래도 렌더 속도가 절대 늦지 않아요. 지금 이 보이시나요? 이 사이즈? 그러니까 해상도가 이만큼 커졌다는 뜻이에요. 확대를 해도 여기 재질 패턴이 보이죠?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이 반사하는 느낌 보이시나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리플렉션 값에서 반사값, 우리 재질에서 배웠던 이렇게 은은하게 이 물체 반사가 되고 있고, 유리도 유리 반사가 되면서 내부가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설정 창이 Vray 프레임 버퍼라는 창입니다. 프레임 버퍼 왼쪽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포토샵 효과처럼 색감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약간 조금 흐리멍텅한 느낌이 제 눈엔 보이는데, 여기 가셔서 저는 커브 값을 좀 씁니다. 커브 값을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포토샵에서 조절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클릭하면 바가 생겨요. 이거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럼 더 흐려져요. 내려도 잡히긴 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리셋 눌러주시고 한번 클릭, 바를 내릴게요. 하나는 내릴게요. 다시 여기를 클릭, 바를 올릴게요. 제가 이거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켰다가 어때요? 색감이 완전 달라졌죠. 지금 여기 재질만 봐도 재질의 색감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깊이 값을 준 거예요. 좀 그러면 어두워지긴 해요. 그리고 하나는 밝기 값, 올리면 밝기 값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 정도 곡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장까지 해보겠습니다. 저장창을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뜨고, 파일 형식은 JPG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뭐 그냥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여기 그냥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걸 저장을 우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때 꼭 무조건 베스트 다 퀄리티 100으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해 있어요. 그대로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저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저장할 때 오버라이드로 체크창을 이제 바꿔줬습니다. 오토매틱 아래로 A2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저장이 들어왔죠. 보는 우리 렌더링한 것과 이제 똑같이 저장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마값 설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저장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요게 맞을 때도 있고 혹은 요걸 체크했을 때가 맞을 때가 있어요. 이 이제 맥스의 설정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게 기본 자동 저장으로 한번 저장해 보고 안 맞으면 그 밑에 있는 값으로, 그래서 오버라이드로 뭐 체크를 해주셔서 저장하는 방법 있고요.
제가 이제 JPG로 저장을 했는데, JPG 말고, 나중에 이제 저장하실 때, 여기 PNG 파일, TIF 파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파일로 저장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TIF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B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때 꼭 이 알파 채널 값을 체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저장을 했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잠깐 열어서 JPG로 저장한 거 하나 불러오고, 그럼 이렇게 뒤에 배경이 흰색으로 있죠? 이게 JPG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TIF로 저장한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하지만 여기 채널에 오면 알파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알파 값을 체크를 하고 레이어로 와서 사각형 체크하고 마우스 오른쪽 카피를 누르게 되면 꺼볼게요. 이렇게 뜯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TIF 아까 알파 값 체크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3D 뷰로 와서 카메라 잠깐 숨기고 조명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플레인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인에 가시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바로 그냥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지금 뭐 카메라 설치 안 했죠. 분명히 렌더링을 했는데 조명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플레인으로 이렇게 깔게요. 깔고 제가 이제 플레인을 깐 이유가 뭐냐면 뭐 바닥이 있어야지 이 빛이 제대로 연출이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해상도가 너무 크네요. 테스트하기엔 해상도가 좀 큽니다. 해상도 또한 바꾸고 진행을 할게요. 해상도는 한 1000.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서 봤을 땐 까맣게 나와요. 어차피 뭐 위에서 볼 일은 없어요. 이 부분이 벽 쪽에 붙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죠. 밑에서 이렇게 볼게요. 렌더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조명이니까 이렇게 하얀 빛이 나오는 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조명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여기 옵션 값이 있습니다. 이제 옵션 값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인비저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렌더링 다시 돌립니다. 안 보이죠? 인비저블 값을 체크를 하면 조명 값이 사라집니다.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나타나게 할게요. 렌더링 하면 이젠 보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를 반사값을 조금 임의로 쓸게요. 구슬창 하나 배경 깔고 요번에 구슬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거 재질값은 VRAY MTN 그 다음에 이거 프레넬 값 끄면 반사값이 많이 강해지죠. 백그라운드가 꺼져 있었죠.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 반사 엄청 심해졌어요. 렌더링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사가 제가 이제 구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고 렌더링을 다시 돌리면 여기 이 은은하게 빛이 이제 반사가 되는데 이 플레인 값에서는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저거에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스피어로 다시 바꿀게요. 조명 스피어를 탑뷰에서 여러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인스턴스 값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띄울게요.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 구슬이 완전 반사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이 구슬이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인스턴스를 했기 때문에 얘 하나만 바꾸면 다 같이 바뀌어요. 옵션에 가서 인비저블 체크했어요. 렌더링을 돌렸어. 요거는 제가 빛은 쓰면서 안 보이게 했는데 반사값은 보이죠.
그래서 근데 끌려면 반사값도 같이 꺼야죠. 난 얘 보기 싫어. 이걸 보이니까 어때요? 바닥에 이렇게 보이면은 재질이 잘 보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것도 같이 끄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 반사값이에요. 반사값 효과를 끈다. 리플렉션 값을 끈다.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돌리면 조명값도 안 보이고 반사값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가 이제 추가로 알려드린 거고, 요번에 다시 다 켜볼게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 컬러 값이 있어요. 컬러 값. 컬러를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명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제 V-ray 라이트까지 이제 돔부터 시작해서, 돔은 제가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할 때 많이 씁니다. 아이소메트릭 할 때. 그래서 V-ray IS 조명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V-ray IS 조명은 뭐냐? 네, 타겟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명 다 지우고. 우선 박스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박스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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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폴리한 다음에 면 잡고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다가 어, 스피어 하나 넣고 주전자를 이때 오토그리드 하면 여기에 딱 생기죠. 주전자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명의 IS를 꺼내서 여기서 이렇게 이건 좀 프론트 뷰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할게요. 탑뷰인데 제일 좋은 건 요거만 잡고 Alt Q 혹은 이거 얘만 보게 하기. 그래서 이걸 보고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보이죠? IS 조명을 이렇게 써보면 탑뷰에서 봤을 때 일로 가 있죠? 그래서 프론트에서 한번 하고 탑뷰에서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렌더링. 이렇게 이제 타겟으로 떨어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위에 있네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때려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IS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되지만, 여기 IS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제공해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